좋아. 얘기합시다. 오늘 뉴스부터 한번 좀. 네. 15억 넘는 아파트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된 걸로 나왔는데요. 15억이라고 하면은 대출이 하나도 안 되는 초고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 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은 지난달 8월까지 15억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가 서울에서만 4,8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68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12, 16 대책 통해서 그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실상은 20% 가까이 매매가 이뤄졌다, 뭐 이런 거고요. 15억을 초과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25개 중에 총 18개 구인데요. 7개 구를 빼고서는 15억 이상 아파트가 다 거래가 됐는데, 강남구만 이제 그 수치가 조금 감소를 했고, 나머지 14개 구는 모두 건수로만 놓고 보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출은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예 안 되고 9억에서 15억이 LTV가 20%든가? 서울 기준으로는 9억, 서울 기준. 9억 이하까지 40%인데 9억 초과분부터는 20%까지. 그렇죠. 그 대출 규제가 결국은 좀 뭐 강남 정도에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려나 그러면? 건수가 지금 뭐 강남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15억 초과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또 서초랑 송파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구와 강남구만 감소를 했고요. 서초랑 송파구는 또 건수가 늘어나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꼭 그렇지만도 않네. 네.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그 서울 청약 경쟁률 관련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그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평균 경쟁률이 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가점 만점자들도 서울에서 2번이나 올해 등장을 했고, 결국에 30대가 당첨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됐다.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가점도 결국 최근에는 이제 평균이 뭐 커트라인이 뭐 60점은 최소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률까지도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이랑 올해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당첨 가점 구간별 가구 수 비중을 들여다봤더니 작년에 40점 이하 당첨 비중이 한 26.4%로 한 4분의 1가량은 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40점 초과 50점도 한 13%로 40점 이하랑 50점 이하, 뭐 여기서도 한 40% 가까이 당첨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50점 이하에서 당첨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50점 이하는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수치로도 나왔고요. 근데 이게 작년이랑 사실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31.7대 1이었는데 올해가 68대 1이니까 그 단순히 청약 경쟁률만 놓고 봐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는 30, 40대 당첨이 결코 적지 않다고 그때 자료를 한번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가 내가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점으로 보면 뭐 분명히 뭐 저게 뭐 숫자대로 나오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9월 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수도권에, 이거 수도권이네,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면 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네. 근데 수도권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을 했더니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2%, 40대의 비중이 28%, 그래서 3040이 전체 당첨자의 67.2%를 차지했다. 근데 세부적으로 일반 공급에서는 30대 당첨이 31%, 40대도 31%, 50대가 17%,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뭐 특별 공급 확대 이런 영향 등으로 30대가 61%. 그러니까 전국은 뭐 별 건 없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서울하고 또 좀 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인천권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나요? 어떻게 보나? 한 팀장은? 30대가 그러니까 그 50점을 넘으려면은 부양가족 수가
4명 정도는 돼야 이게 4명. 부양가족 수가 4명이 돼야 25점 점수가 나오고 청약통장 가입이 15년이라고 해도 17점 이렇게 되니까 17점. 네. 그래서 무주택 기간도 뭐 이분이 39세라고 해도 뭐 최대 10년 아니겠습니까? 10년이면 20점이 되는데 그럼 50. 네. 뭐 이러면 진짜 이건 많이 봐줘서 60점 가까이 나오네. 근데 뭐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니었어? 예, 보통은 이제 부양가족은 많아야 2명, 그렇지. 3명. 뭐 끼케야 2명이나 3명이겠죠. 30대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이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그런. 오케이, 정부동에서 아마 좀 약간 물타기성으로 이걸 수도권으로 넣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오케이? 네. 또 그리고 그 서울 갭투자 건수, 갭투자로 통해서 집을 산 사람의 나이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2년간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갭투자라고 하면 이제 전세 낀 주택 매매인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8월까지 서울 갭투자는 총 7만 1,500여 건으로 이 중 30대가 30%, 2만 2천 건 정도로 나이대, 연령대 비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0.7%. 그리고 20대도 5.5%가 있는데 결국에 20, 30대가 이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 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이후에도 6월, 7월, 8월 이때도 30대 갭투자가 계속 30%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0대는 왜 이렇게 자꾸 갭 투자가 됐든 뭐 자꾸 소위 얘기하는 영끌에 나서는 거지? 왜 영끌에 나서야 되는 걸까 지금? 이게 이제 지방은 이게 이렇지가 않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뭐 주택이 부족하거나, 물론 이제 지방도 일부 지역은 뭐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근데 전세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보니 이게 뭐 굳이 연끌까지 해가면서 또 뭐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주택 보급률도 100% 넘어서 있고 뭐 사실 뭐 지방 가보면 새 아파트들도 막 빈집들도 좀 제법 있는 데들도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 수도권은 결국은 좀 우리가 엊그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어떤 주택이 새 집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히 이제 새 집, 헌집보다는 이런 게 좀 없다라고 이제 보아지니 결국은 뭐 새 집은 못 사고 이제 기존 주택이라도 좀 사자. 뭐 이런, 결국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왜? 지금이 가장 싸니까, 더 오를 테니까. 뭐 이런 현재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까지 당겨와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한다. 이 말씀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30대들 같은 경우는 30대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50대보다 30대가 그렇죠. 미래에 살 집을 지금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40대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한 50대 정도가 돼야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냥 그 어찌 보면 약간 생각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 40대, 5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또 대출을 받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조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금리도 좀 저렴하고 싸고, 그죠? 네. 뭐 특히 이제 그때 얘기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또 정부에서 막 저금리를 빌려주니까 생애 최초라든지 뭐 그런 영향도 좀 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어포더블 뭐 주택 구입 능력이죠. 그러니까 HAI라고 하든가 뭐 하여튼 그 있는데, 주택 구입 능력의 어떤 향상이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오케이, 또 현재 그 주택시장 분위기와 관련된 기사인데, 저희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현재 매수자랑 매도자가 힘겨루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그런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 힘겨루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 좀 높은 호가에 좀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뜻 뭐 많이 나서진 않고 있어서 거래량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양상이고,
그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은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과연 매수자랑 매도자 중에 과연 누가 먼저 움직여서 시장 좀 분위기가 바뀔까, 이런 전망인데요. 그 우선 710 대책에서 그 양도세, 종부세 강화 이 내용이 나왔는데, 내년 6월까지 이 양도세 강화가 된 게 퇴로를 열어줘서 시행이 일단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가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결국에 좀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좀 내놓은 기사인데요. 그 양도주택에 관해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그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가 현행 40%인데 70%로 크게 오르고,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60%로 이게 6월을 기점으로 세율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우리가 좀 뭐 우리 회신 시간에 누차 얘기했던 뭐 그런 정도의 전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자, 뭐 오늘은 좀 집중 분석을 좀 뭘 좀 해볼 수 있나? 이 서울 주요 상권의 이 공실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대량 공실? 네. 요즘에 강남 쪽에 사시거나 강남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대로변에 공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맞아, 나도 건데요. 많이 봤어. 네네. 저희가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하는데 강남역에서부터 이제 강남대로를 타고 이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신논현역이 나오고 논현역이 나오는 요쪽에 특히 대로변 건물들을 살펴보니까 대로변 저층부 1, 2층 점포가 한 건물 4-5개마다 하나꼴로는 텅 비어있다. 통째로 비어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아니 그냥 건물이 통으로.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1층에 텅 비어있고 이렇게 임대 현수막이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좀 일신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1층부터 그렇다는 거는 위에도 사실 발길이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강남 대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 40년 만에 처음 본다 이런 광경을. 이런 뭐 인터넷 글도 많이. 근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골목 상권이라든가 자영업 점포주들의 어려움인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이런 점포들을 보면 대기업들의 무슨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그래서 일반 뭐 사실은 골목 그 식당에 나오는 뭐 그런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려는 곳은 아니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대기업들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강남대로의 상가 공실률을 보면은 2019년 1분기에도 3.8%였는데 한국감정원 자료고요. 올해 2분기는 8.5%로 2배 이상 뛰었다. 네. 근데 체감 공실률은 뭐 이보다도 더. 그러니까 체감은 내가 봐도 나도 가끔 그쪽에 가지만 이게 뭐 진짜 막 또 얼토당토하게 어떻게 이런 데가 비었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 진짜 깜짝 놀라요. 그게 이제 목 좋은 대로변에 1층이 많이 비었기 그치, 때문에 1층.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의 뭐 지점들이 들어온다거나 은행 같은 것들 말이죠. 아니면 단기로 여는 팝업 스토어. 그렇지. 아니면 무슨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지? 무슨 저 대형 무슨 CJ라든지 무슨 저 이런데. 네. 그런 것들이 경기가 좋을 때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대고 이렇게 들어오는 곳들인데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공실과에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종로도 우리나라의 뭐 이제 강북을 대표하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강남이 대표가 이제 강남역 일대라면 이제 종로는 뭐 물론 명동도 있지만 네. 또 전통의 또 강호가 또 종로지. 그 종각역에서 종로 3가로 이어지는 거리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뭐 수두룩하게 공실이 나오고 있다. 여기 이 상남자 씨가 뭐 갔다 뭐 지혜랑 갔다 오지 않았나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맞네. 그때 블루마블 하면서 그때 한번 갔었지 그때. 여기는 안 가고 여기는 아, 그 여기 기사로만 기사로만 썼어요. 네, 기사로만 썼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로 3가 지하철역부터 종강역까지 제가 큰 대로변을 따라서 쭉 걸었는데 아마 지금 저도 강남계로 갔을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건물 이제 2, 3층뿐만 아니라 1층까지도 나와 있는 통임대 건물이 엄청 많았고 그게 진짜 한 수십 건물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때 종강역부터 종로 3가까지 한 850m를 대로변을 걸으면서 1층 공실이 22곳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양쪽 보면서 다 셌었어요 그때. 지금은 더 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지. 뭐 상황이 좋아졌을 리가 없잖아. 그냥. 그 사이에 코로나 이 거리두기도 더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도 좀 떨어질라나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되면 임대료도 좀 많이 좀 낮추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근데 그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사실상 임대료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 임대료를 이렇게 공실이 발생하면은 건물주나 이 상가주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을 해소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포주나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차라리 공실로 뭐 몇 달을 버티더라도 임대료를 낮추진 않겠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이 임대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그분들의 자유겠지만은 이 만약에 상가나 건물에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겠네.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공실 발생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사실 그 꼬마 빌딩 해가지고 막 열풍이었잖아 지금. 네. 그지? 사실 요즘에는 꼬마 빌딩이라는 게 뭐 보통 뭐 한 30억대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더 큰 것도 있지만 근데 30억에서 50억이라고 하면 그냥 강남 아파트 비싼 거 한 채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 주변에서 가끔 듣는 얘기가 야 강남 아파트 뭐하러 사냐? 꼬마 빌딩 사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아파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15억 초과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오잖아. 네. 법인으로도 해봐야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차라리 그러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한 70%까지도 막 80%까지도 빌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30억짜리 같은 경우에 막말로 뭐 내 돈 해봐야 뭐 한 5, 6억 넣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꼬마 빌딩을 뭐 지금 뭐 꼬마 빌딩 매물이 없다는 둥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근데 또 이제 역으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또 대로변 진짜 강남역이나 뭐 종로에조차도 이렇게 공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화장이나 어떤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좀 안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겠네. 임대료 수준이 지금 높아서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공실 발생 위험이 감안해서 그걸 감안하면 생각하면 실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치. 또 지금 이 문제가 이런 공실 사태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그렇지. 이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서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가 코로나로 또 직격탄을 또 더 심화된 네. 거지. 심화된 종로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전부터 이미 공실인데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이런 상권들,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종로로 대변되는 물론 이제 강남은 아직 뭐 저쪽 강남역 쪽으로는 여전히 뭐 많더라고. 아까 뭐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은데 근데 그렇더라도 어찌됐건 이런 전통 상권보다는 지금은 이제 상권도 지금 막 계속 움직이고 막 변하잖아, 그지? 오히려 성수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뭐 연남동 같은 데는 아직도 조금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성수동, 연남 이런 데는 좀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각자의 색깔이 좀 확실하고 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모이는 뭐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버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하여간 꼬마 빌딩이 인기긴 한데 뭐 저 좀 주의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